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의 끝, 이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창밖은 어느덧 겨울 문턱. 해는 짧아지고 바람은 매서운 계절입니다. 이런 밤이면 마음속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했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은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 곁을 묵묵히 지키며 매일 같은 편지를 쓰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제목은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에게 오늘도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럼 오늘의 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DJ 정혜원님, 그리고 황홀라디오를 듣는 모든 분께 저는 올해 78, 서울 외곽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김주호입니다. 평생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이제야 제 이름 썩 자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모든 분께 묻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잊어가도 그 곁에 남을 수 있습니까? 저는 매일 그 질문에 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서영자. 저보다 3살 어린 75입니다. 1970년 봄 종로의 한 다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요즘 말로 소개팅 같은 자리였죠. 경상도 사투리인 저와 달리 아내는 조용하고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챙기는 걸 더 잘해요. 그 한마디에 평생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든든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돈은 늘 빠듯했지만 새벽엔 신문 돌리고 낮엔 공장, 밤엔 학원, 야간 경비까지 뛰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긴 시간 제 옆엔 늘 아내가 있었습니다. 밥하고 아이들 챙기고 제가 일터에서 힘든 일 당하면 당신 잘못 아니야 하며 등을 두드려 주던 사람. 술김에 내가 뭐라고 당신을 이런 고생시키나 몰라 하면 당신이니까 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도망갔지 하며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한 부부로 반세기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67년 전입니다. 아내가 냄비를 올려두고 불을 끄지 않거나 김치를 싱크대 서랍에 넣어두는 일이 잦아졌죠.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장을 보고 오니 집 안이 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냄비 안반찬이 새까맣게 타는 줄도 모르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기 감지기가 울리기 직전이었죠. 놀란 가슴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다가 집 태우겠어. 아내는 왜 화를 내는지 모르는 얼굴로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나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나도 요즘 깜빡깜빡해. 하고 넘겼지만 아내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자는 말을 꺼낸 건 아내였습니다. 나 검사 한번 해볼래? 당신이 같이 가줄래? 신경과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치매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초기입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리엔 들어오는데 가슴에선 튕겨나갔습니다. 설마 우리 집사람이 치매라니요? 아내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이 들면 어딘가 고장나지. 난 그냥 머리가 먼저 고장난 거겠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무서워? 아내는 한참 뜸들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생각보다 많이. 그날 이후 아내의 기억은 서서히 뒤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반찬간을 몇 번씩 확인하더니 나중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밥은 먹었는지 헷갈려 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건 다행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는 물었죠.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제가 목요일이야. 하면, 그럼 오늘 우리 뭐 하는 날이었지?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늘 장난처럼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날이지.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늘 조금 안심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러다 작년 봄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초등학생 손주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할머니 나 누구야? 하고 매달렸죠. 우리 집 오랜 놀이였습니다. 아내는 늘 어머어머 이 잘생긴 왕자님 누구신가 하며 장난쳤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내는 손주 얼굴을 말없이 한참 바라만 보더니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는 웃다 표정이 굳었고 딸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 이름도 못 기억하는 할머니가 됐네. 그 말이 너무 서러워 저도 베개를 돌려 베고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치매는 점점 깊어졌고 아내는 결국 집 근처 요양원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혼자 돌보다 아내가 새벽에 나가 동네를 헤매다 경찰에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아들, 딸이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아버지도 지치잖아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 손으로 아내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이틀, 사흘을 버티다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원망하진 않겠지? 아내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돼. 나랑 사느라 평생 고생했잖아. 이제 당신도 좀 쉬어야지. 그 말에 오히려 제가 더 서러워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당신이 없으면 쉬는 법도 몰라. 아내가 요양원으로 간 첫날 밤 집은 평소보다 서너 배는 더 넓어 보였습니다. 텅 빈 창고 같았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올려놓고도 이상하게 추웠습니다. 라디오를 켜니 노부부가 같이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겠다는 사연이 나오더군요. 그 말을 듣다가 문득 저도 뭔가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서랍 속 낡은 편지지와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죠. 영자야, 오늘도 나랑 결혼해 줄래? 아내에게 편지를 쓴 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내 이름을 잊어도 나는 당신 이름을 매일 쓸 거다 하는 심정으로 매일 밤 잠들기 전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 집에서 먹은 반찬, 저녁 뉴스, 그리고 예전 우리 기억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영자야, 요양원 정원에 국화꽃이 활짝 피었더구나. 옛날에 당신이 마당에 국화 심어놓고 이 꽃은 늦게 피어서 좋아했잖아. 우리 사는 것도 그랬지. 이제야 비로소 우리도 둘이네 하고 웃을 수 있었으니까. 처음엔 면회 갈 때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어젯밤에 쓴 거야. 읽어줄까?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느릿느릿 읽는 동안 아내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다 읽고 나면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 글씨 여전히 못생겼네. 그러면서도 입가엔 작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기억은 더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알아보면서도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고 어느 날은 아예 저를 요양원 봉사자쯤으로 알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서러워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인데?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에게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남편이 아니어도 봉사자든 누구든 아내가 나를 볼 때 편안하다면 그걸로 된 게 아닐까? 그날 이후
아내가 저를 뭐라고 부르든 더 이상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편지 메뉴에는 꼭 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영자야, 나는 여전히 너의 남편 김주호다. 언젠가 아내의 눈에 이 문장이 들어와 잠시라도 내 남편이라고 떠올릴 수 있기를 믿으면서요. 요즘 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요양원 면회 시간에 맞춰 갑니다. 아내 방 앞에 서서 심호흡하고 문을 엽니다. 영자 씨, 오늘도 귀찮은 사람이 왔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은 환히 웃으며 아이고 또 왔어? 하고 반기고 어느 날은 그저 창밖만 멍하니 봅니다. 그럴 때면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말합니다. 괜찮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나는 오늘도 당신 옆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어젯밤 쓴 편지를 꺼냅니다. 영자야, 어제도 오늘도 나는 같은 사람이다. 당신이 기억하든 못하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편지 내용은 날짜만 바뀌고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기억을 씁니다. 오늘 요양원 앞 은행잎이 다 노랗게 물들었더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다방 앞에도 이런 은행나무가 있었지. 당신은 파란색이 더 잘 어울린다 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 당신이 입었던 분홍색 코트가 생생하다. 제가 편지를 읽어주면 아내는 고개만 끄덕이다가도 어느 날은 나 분홍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잘 어울리는데 하고 웃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예전에 당신이 조금 돌아왔구나. 저는 압니다. 아내의 기억은 언젠가 저를 완전히 잊을 수도 있다는 걸. 이름을 불러주는 날보다 모른 척하는 날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걸.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가 함께한 지난 50년의 시간은 치매가 얼마나 깊어지든 아내의 몸과 표정, 습관 속에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아내를 잊지 않을 것이고 오늘 나를 몰라봐도 나는 내일 또 편지를 쓸 겁니다. 언젠가 제 손이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이 한 문장을 계속 쓸 겁니다. 영자야, 오늘도 나랑 결혼해 줄래? 언젠가 아내가 잠깐이라도 정신이 또렷해져서 이 말에 대답해 준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우리 한 번 더 결혼하는 거다. 함께하는 마음, 그걸로 충분해. 이야기가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아픈 가족 곁을 지키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고 상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일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삶을 충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밤 혼자 천장을 보고 계실지 모르는 수많은 보호자분들께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모든 남편과 아내들에게 조용히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같이 버텨봅시다.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에게 오늘도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남편 김주호 드림. 네, 청취자 김주호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함께한 시간의 온기와 손을 잡아주는 그 작은 힘이 우리 삶을 얼마나 오래 버티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이 밤 아픈 가족 곁을 지키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아주 큰 사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FM 98.7 황홀라디오 정혜원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를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